안녕하세요. 한수위의 투자,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재덕입니다. 최근 중국 AI 산업의 성장 배경을 알아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7대 AI 핵심 종목이라는 주제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중국 전문가이신 한국투자신탁운용 김민경 책임 모셨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민경 책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이 AI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반도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중국 정부가 이런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성장 산업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중국 정부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 7개를 저희는 크게 AI 산업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인프라가 깔려야 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AI 산업에서 기술이나 정보가 최종 소비자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방향에 따른 구분이죠. 그러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국 AI 산업의 다운스트림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AI를 저희와 같은 실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산업인데요. 두 분야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전기차가 표준이 되었고 이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느냐 그리고 탑재했으면 어느 정도 레벨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느냐가 기업별 경쟁력을 결정짓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산업 전반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용어인 침투율이 중국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중국 시장 내에서 자율주행 침투율이 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인 BYD가 전 차량에 자율주행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향후 3년간 자율주행 침투율이 약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기술 수준에 따라서 레벨 1, 2, 3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어느 정도 레벨이고 그리고 혹시 목표로 하는 수준이 있을까요? 현재 BYD의 신의 눈이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통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2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레벨 3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레벨 2에서 후 4인 점을 참고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린 것을 기사로 봤어요. 우스갯소리로 로봇 청소기도 요즘은 중국산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은 어떤가요?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은 정부 주도하에 올해 이제 스타트업 기업부터 대기업, 빅테크 기업까지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약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소비자랑 맞닿아 있는 AI 산업의 다운스트림 영역을 알아봤는데요.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책임님께서는 배터리랑 플랫폼 산업을 대표적인 미드스트림 영역으로 꼽으셨는데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1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간과하고 있지만 AI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배터리 역시 핵심 산업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을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나 챗GPT가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유저들과 직접 연결되는 AI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핵심은 배터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AI 밸류체인에서 핵심 인프라이고 AI 시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스트림 영역 중에 배터리 말고 플랫폼 산업이 있잖아요.
또 메이투안이 그 중에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메이투안은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 아닌가요? 이 기업이 AI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한국 투자자들한테 일단 배달 앱으로 좀 잘 알려진 이 메이투안을 이제는 AI 시대의 대표 빅테크 기업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투안은 중국인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깊숙이 침투한 압도적인 내수 기업입니다. 배달, 예약, 쇼핑 등의 사업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압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AI 언어 모델을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좀 그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메이투안의 주요 사업인 배달은 이제는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드론 배송을 통한 시범 배달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중국 휴머노이드 30여 개 기업 지분 투자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로 사업 영역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생활 플랫폼 기업이 아닌 AI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투안 역시 저희가 주목할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유일한 반도체 선단 공정 파운드리 SMIC는 중국 반도체 국산화의 대표 수혜주입니다. 이제 드디어 AI 산업의 쌀로 불리는 대표적인 업스트림 영역의 반도체가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특히 파운드리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여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반도체 국산화는 진행 중이고 향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추가로 악화돼서 미국의 TSMC 규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중국 내에서 생산 확대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SMIC는 향후 3년간 TSMC보다 더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는 압도적인 수요를 아직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또 TSMC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수혜주로 떠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이유는 AI 기술이 핵심이고, 이러한 이제 AI 기술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밸류체인도 동반 성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첨단 산업 중에서 비교적 투자자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육성을 해왔고 현재 헬스케어 내에 신약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도 훌륭한 신약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등장했는데요. 현재 미국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신약 개발 능력 역시 미국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퀄리티도 우수해서 2024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라이센스인 프로젝트 3건 중에 1건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중국의 신약 글로벌 시장 진출 잠재력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기술력과 중국의 막대한 수요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 의료보험 내 신약 관련 지급액도 과거 5년간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듣다 보니 중국의 첨단 산업, 특히 AI 산업 투자에 관심이 가는데요. 마침 책임님께서 중국 테크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펀드인가요? 당사의 상해 현지 사무소의 리서치 팀과 협업해서 저희는 중국 내에 AI 핵심 기업과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한국투자 차이나 AI 빅테크 플러스 펀드이고요. 이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중국 정부의 7대 핵심 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빅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함에 따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AI 밸류체인 전반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 핵심 산업의 빅테크 기업들을 펀드 내에 약 70% 수준, 그리고 그 외에 30% 수준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AI 밸류체인에서는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설비, AI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AI와의 시너지로 본격적인 상용화가 기대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들까지 좀 폭넓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항생테크 지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펀드는 새로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액티브 펀드잖아요. 네. 중국 빅테크를 패시브 투자 말고 액티브로 투자할 때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중국은 이미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 미국의 M7과는 다르게 좀 빅테크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팡이 있다면 중국에는 BAT가 있는데 중국의 AI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B에 해당하는 바이두가 탈락을 했고 틱톡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바이트댄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량적인 기준으로 좀 보시면 여전히 바이두가 중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 1위 사업자이고 R&D 투자에도 좀 적극적인데요. 근데 이제 바이두의 중국 내에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AI 시장에서는 신흥 강자 대비 현저히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듯이 올해 2월 민영기업 자담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초대를 받았었을 때 바이두는 좀 초대받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중국의 빅테크 시장 질서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이 변화를 단순히 정량적인 지표만으로는 좀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비정량적인 요소 파악을 위해서 현지 상해 사무소와의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쭤보셨던 대로 항생테크 지수 대비해서 저희의 펀드가 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신기술에 따라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에 따라 종목 비중에 가중을 두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가 이러한 지수 ETF 투자 대비해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아직 중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서 액티브한 투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당사 펀드가 꾸준히 알파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상해 현지 사무소의 리서치 역량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 사무소도 간략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11년에 중국 상해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훌륭한 중국 인재들을 채용을 했고 절반 이상의 인력이 14년간 저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지 리서치 운용 인력과 중국 유학파인 저를 좀 주축으로 한 당사의 운용 인력이 적극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AI 성장의 기회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투자 차이나 AI 빅테크 플러스 펀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내 AI 핵심 기업과 해당 밸류체인에 액티브하게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김민경 책임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AI 기술에 한 발 앞서 있지만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투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함께 찾아가는 한수희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